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다시 소폭 반등에 좀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는 사실 지금 방향성 자체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금리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견조하고 그리고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좋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빅테크에 대한 실적 발표는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부터는 사실상 조금 더 작은 종목들 위주로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의 이제 내용과 실적 발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종목별로 움직임이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다소 소강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의 상승에 대한 해석들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좀 약간 올라왔다가 어제장 또 살짝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연은총재의 발언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에 대한 실적, 이런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소프트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오늘은 6bp씩 이제 2년물, 10년물 모두 다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거래일 동안 28bp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국채 발행이랑 이런 것과 겹쳐졌던 부분도 일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뱅크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이러한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네. 그 이전 사례를 보게 됐을 때 연준이 75bp를 한 번에 인상을 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코 작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로레타 메스타 이 클레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강력한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여력이라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2%를 확실하게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인하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했을 때 실수를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시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관련돼서 5에서 6회까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로레타 웨스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금리 한 3회 정도가 맞아요. 나오게 될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확률을 그리고 인하 시기 모든 부분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다소 뒤처지는 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도 19%로 많이 낮아졌어요. 네. 한 달 전이 사실 90%에 육박을 했었었고 제가 지난주 방송을 할 때 보게 된다 하더라도 40%대였거든요. 그게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5월 달에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64%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역시나 90%를 넘었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재밌게 봐야 될 점은 6월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 50bp 이상의 확률이 61%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즉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좋다. 늦어질 수 있는 건 있는데 폭이 하지만 커진다고요? 내리기 시작할 때 한 번에 폭을 크게 내리게 될 것이다. 아, 이런 기대감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 그것이 좀 재미난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 시기가 늦춰지니까 그 시기를 나중에 속도로서 따라잡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의한 이제 월가의
투자자의 의견을 또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오시파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증시 참가자들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제외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가 상승 종목의 폭이 좁다는 점이 상당히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도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네. 이에 따라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견고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그리고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잘 소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 더 경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 심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생각보다 또 한 번 급격하게 증시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제 팔란티어가 30%나 올랐더라고요. 네, 팔란티어 실적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도 월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4분기 매출액이 보게 되면은 한 20%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EPS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전년도 대비 한 10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었고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말인즉슨 고객사에 관련돼서 예전에는 정부 관련된 매출액이라든지 이러한 고객이 이쪽에 편중이 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네네.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이는 팔란티어의 결국은 향후의 매출액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월가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티어가 실적하고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상업적인 이 사용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대상 보게 되면은 지난 수분기간 매출액 증가율을 보게 됐을 때 한 20% 내외 정도가 됐었었는데 이 4분기 때는 70%로 훌쩍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한 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더욱더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T 같은 경우에도 상업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네. 이 팔란티어의 잉여 현금 흐름의 전망치를 55%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돼서 미국에서 더욱더 많은 부분에서 기업들이 사용을 확대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이 수급에 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혹은 구글을 꿈꾼다라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네. 그런 부분에서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그 외에도 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AI 종목들에게 훈풍을 좀 가져다 줄지 팔란티어 주가까지 체크해드렸고요. 다음은 일라이릴리입니다. 장 초반에 좀 오르더니 하락으로 마쳤더라고요. 일단은 실적은 좋았어요. 네. 내용도 좋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일라이릴리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다이어트야.
관련된 그쵸. 부분이 네. 계속적으로 견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출액이 2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물량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한 게 11% 정도 네.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16% 정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마운자로의 다이어트 약이 가격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마운자로에 대한 매출액 증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60%가 넘어가게 되는 급속도로 증가가 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나 다이어트 약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매출액 증가율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좋은 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많은 이제 이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2024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 다이어트 약 관련돼서 국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흐름은 요즘 좋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빈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조정폭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인빈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라이센스 아웃이 글로벌 제약사로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것이 유한양행으로 가게 되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이 다이어트 약 관련된 ETF를 또 설정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측면은 다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1분기까지 또 중요한 임상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되는 게 있는데 이 경구용 관련된 다이어트 약 관련된 부분에 임상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네. 만약 거기서 임상 결과가 경구용이 좋게 나오게 되고 FDA 승인 쪽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는 역시나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이 두 회사 역시나 이 주사제에 관련된 부분의 약효를 지속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구용이 당연히 더욱더 편리하고 약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나 이러한 이제 이 약효에 대한 지속성을 늘려주게 되는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에 대한 이러한 많은 프리미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구용을 계속적으로 임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일동제약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향후에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다이어트 약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찾으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에서 또한 어떻게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 업체들은 주가가 지금 많은 가격대에서 싸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선별화 과정이 조금씩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토요타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도 좋았는데 실적도 좋고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토요타가 7% 이제 ADR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레거시한 업체들이 실적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 미국에 있는 레거시한 업체들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는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을 다 발표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흐름도 대부분 좀 좋은 이런 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한 9%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네. 역시나 올해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도요타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46%가 이제 판매 증가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그 중간을 가져가게 되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이제
사실상 도요타를 제외를 하고 나서는 한 2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현대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도요타의 또 하나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TSMC와 이제 이 같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네.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을 보게 되면은 TSMC가 이제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이제 이 공장을 건립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 도요타가 지분 2%를 참여를 한다라고 이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도요타 측을 보게 되면은 이제 향후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돼서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이 조달을 더욱더 원활히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서 이런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다른 반도체 업체들과에 대한 이런 합작 연행을 더욱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도 짧게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에서는 긍정적인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업황 전망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 성장률이 기존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이제 빨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추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2분기에서 4분기 때까지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주요 반도체 제품들의 ASP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탑픽으로 제시한 업체가 의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래요? 네. 네. D램의 메모리 가격이 한 50% 정도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러한 실적 전망이라든지 업황 전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2% 넘게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이 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후반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차익이 국내에서도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더 어제신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예상과 그리고 관련 종목도 한 가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약보합권 출발을 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섹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글로벌 업종들과의 상당히 괴리감이 상당히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면 명절을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동성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정부 주도하에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상반기 내 계속적으로 우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적인 이슈도 역시나 3월 달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호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가지고 왔었었는데 네. 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이제 하락이 나왔던 그렇죠. 종목 중에 네.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상 도요타 관련돼서도 아까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 그리고 실적의 흐름 뭐 이런 부분은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실적에 대한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여력이 있는 회사가 더욱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늘릴 수가 있게 될 텐데 상당히 실적에 대한 호조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었고 그에 따른 의지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향후에 계속적으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 현대차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그쵸.
때문에 올랐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오늘 내가 투자의 원금의 뭐 100%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이제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서 향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씩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훨씬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단기에 많은 부분 올랐던 만큼 차익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의 조금 중장기적인 롱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